사무농법의 기적이 존재하는 대지 건축학 일부. 땅을 갈아엎지 않는 무경운, 화학비료의 도움을 거부하는 무비료, 살충제라는 이름의 독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무농약, 그리고 인위적 관수를 최대한 배제하는 무관수. 이 네 가지 엄격한 절제는 대지의 자생력을 일깨우는 가장 이성적이고도 과학적인 생태적 문명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불가능한 이상이라 치부하고 또 누군가는 과학적인 현대 농법에 대한 방임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로리 1959가 지향하는 사무농법의 철학은 자연에 대한 무관심이나 과학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대지가 품은 자가치유 능력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치열하고도 정밀한 과학적 설계입니다. 독일 라인란트의 유기농 생태구역이나 네덜란드 홀란트의 순환 농업 현장이 증명하듯 이제는 해마다 비료를 사고 독한 약을 치며 대지의 숨통을 조이는 관행농법의 틀에서 속히 탈출해야 합니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대지는 스스로 호흡하며 우리에게 경이로운 결실로 보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주할 휴겔컬처 둔덕은 바로 그 사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생태적 약속입니다. 휴겔컬처 둔덕 위에 품어 안을 생명들. 제 밭에는 이제 막 전입 신고를 마친 생태적 기지가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태안의 해풍을 맞으며 정착한 지 수개월, 저는 독일 베를린 근교의 퍼머컬처 연구소와 네덜란드 바게닝겐 농업대학의 선구자들이 수백 년간 다듬어온 휴겔컬처와 공생농법의 정수를 이 땅에 이식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은 땅 위로 솟아오른 둔덕의 외형을 묻지만 철학하는 농부의 눈은 그 너머를 향합니다. 바로 땅 아래에서 시작될 침묵의 발효를 깊이 응시합니다. 유럽의 선진 농법가들이 임무와 경고하듯 초보 농부들은 처음 휴겔컬처를 마주할 때 둔덕의 외형을 멋지게 만드는데 급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의 휴겔컬처는 완성된 자생주기를 갖추기까지 일종의 과도기를 거칩니다. 땅 속에 묻힌 고목과 거친 가지들은 여전히 제 몸의 형체를 간직한 채 미생물과 결합하는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라면 나무가 완벽하게 부패하여 스펀지처럼 수분과 온기를 품겠지만 지금의 둔덕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농부의 세심한 과학적 개입을 갈구합니다. 그 침묵의 심연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뼈대를 세우는 농학적인 정밀 공정에 차근차근 착수해야 합니다. 텃밭의 둔덕이든 거대한 농지의 둔덕이든 그 규모의 철학은 동일합니다. 각각의 규모와 여건에 맞춰 이제부터 가로리 1959가 제시하는 휴겔컬처 둔덕 설계도를 온전히 구현하신다면 초보자도 실패 없이 완벽한 생태적 둔덕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겔컬처 둔덕의 입체 규격과 5단계 수직 시공법. 목재가 스스로 부패하여 거대한 지하 저수지이자 영양 공급원이 되기까지는 자연 상태에서 수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철학하는 농부는 그 긴 기다림에 갈증하지 않고 이성적 촉진을 선택합니다. 독일 루르 지역의 토양공학자들이 설계한 미생물 동선과 중력의 원리를 결합하여 국내 농업인들과 초보 농부들도 각자의 현장에서 오차없이 적용할 수 있는 가로리 1959만의 엄격한 수직 시공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금 안내합니다. 1. 휴겔컬처 둔덕의 입체 규격과 생태적 설계의 비밀. 첫째로 바닥 너비 150cm와 둔덕 높이 70cm의 과학입니다. 초기 축조 높이 70cm는 내부에 적재되는 통나무, 잔가지, 낙엽 등 유기물층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부식되면서 발생하는 15에서 20%의 자연침하 현상을 정밀하게 계산한 수치입니다. 초기 70cm의 고상구조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분 과다 정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식물의 치명적 적수인 무름병과 뿌리 썩음을 원천 방어하는 생태적 방어막이 됩니다.
초보자일수록 처음 높이를 이 규격에 맞추어 넉넉하게 쌓아야 시간이 지나 안정화되었을 때 이상적인 높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체공학적 최종 유지 높이의 설계입니다. 유기물이 안착된 후 둔덕은 55에서 60cm 높이로 최종 안정화됩니다. 이는 유럽 원예 농법의 인체공학적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신장 170cm의 작업자가 서거나 상체를 살짝 기울였을 때 허리와 어깨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구간입니다. 양쪽 통로에서 둔덕 중앙부 75cm 지점까지 무리 없이 손이 닿아 무경운 관리 및 정시 수확 시 척추 피로도를 줄여주므로 농부들의 체력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줍니다. 셋째로 36도에서 38도의 물리학적 안정 경사각입니다. 너비 150cm와 높이 70cm가 이루는 경사면은 약 36도에서 38도의 완만하면서도 견고한 빗면을 형성합니다. 이 각도는 토사가 사면 아래로 무너지지 않는 물리학적 안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폭우 시 빗물이 둔덕 표면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부 고랑으로 흘러내리도록 유도하여 초보자들도 쉽게 둔덕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 휴겔컬처 둔덕의 5단계 시공법. 제1단계 통나무가 위치할 생태적 교두보 구축. 먼저 바닥에 여러 겹의 골판지를 빈틈없이 끝면을 겹쳐 깔아 바닥 흙면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물을 뿌려줍니다. 골판지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는 흙 속의 호기성 미생물들에게 거대한 고목으로 진입하기 전 맛보는 가장 부드러운 최초의 성찬이자 생태적 교두보가 됩니다. 물론 플라스틱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거나 화려한 칼라 인쇄가 되어 있는 골판지는 친환경 자재의 본질을 벗어나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골판지는 토양 속 햇빛을 차단하여 기존 잡초의 발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이때 핵심 노하우인 초록의 질소 수혈을 골판지 윗면에 더해 주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갓 베어낸 신선한 풀들과 잡초들을 올려놓되 뿌리채 뽑힌 풀이나 잡초들의 경우는 반드시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거꾸로 눕혀놓습니다. 뿌리가 땅을 향하면 생명이 연장되어 다시 자라나지만 태양을 향하면 누운 풀들은 서서히 녹아내리며 통나무 분해촉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소 기하 현상을 완벽하게 상쇄하는 고귀한 희생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골판지 위에 뒤집힌 풀을 얹은 직후 가장 굵은 통나무들을 배치하고 그 위에 잔가지와 각종 부산물로 통나무들 사이의 공간이 메워질 만큼 채워 넣습니다. 제2단계 통나무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정밀 충진. 통나무들 사이를 거친 나뭇가지들과 풀, 그리고 낙엽과 부산물들로 1차적으로 채워졌다 해도 그 사이에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공기층, 즉 에어 포켓이 존재합니다. 이 작은 공간도 방치하면 산소가 과도하게 유입되어 목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거나 부패가 불균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이 식재되어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이 빈 공간에 뿌리가 내려지면 식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작은 공기층까지 추가로 제거하기 위해 배양토 5대 완숙퇴비 3대 현장원토 위에 황금비율 배합토로 촘촘히 추가적으로 메워줍니다. 배양토는 모세관 현상을 통해 상층부로 수분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스펀지 역할을 하며 완숙퇴비는 미생물 군집에 지속 가능한 영원한 에너지원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현장 원토는 해당 지역 고유의 토착 미네랄과 생태적 적응력을 부여합니다. 이 배합토를 채울 때에는 반드시 강한 수압으로 물을 충분히 관수해야 합니다. 이 충분한 물뿌림 과정을 통해 배합토가 통나무와 잔가지 또는 낙엽 부산물들의 미세한 틈새 깊숙한 곳까지 씻겨 내려가게 만들어 남은 모든 에어 포켓도 제거할 뿐 아니라 둔덕 붕괴 위험이 없는 단단하고 촘촘한 생태 도시의 기반을 완성하게 됩니다. 제3단계 성장을 위한 에너지 비축층.
황금 비율로 배합된 정밀 충진층이 안착된 구조물 위에 이번에는 다시 완숙 퇴비와 배양토를 1대1로 정확히 배합하여 약 10cm 두께의 비축층을 추가 형성합니다. 초기 휴겔컬처의 통나무는 영양분을 즉각적으로 내어놓기보다 품고 있는 성질이 강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식재될 어린 생명들이 거대한 통나무 저수지의 뿌리가 깊게 도달하기 전까지 그들이 폭발적이고 안정적인 초기 영양 생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마중물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층은 초기 활착률을 100% 끌어올리는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4단계, 대지의 지붕을 올리는 상단 보호막. 현장의 원토를 20cm 이상 두껍게 복토하여 둔덕의 거시적 골격을 탄탄하게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피나 목질 부산물을 10에서 15cm 두께로 균일하게 멀칭합니다. 이 두터운 지붕은 한여름에 자결하는 태양 복사열과 겨울에 매서운 북풍으로부터 내부의 미생물 군집과 소중한 수분을 사수하는 가장 완벽한 생태적 완충지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의 수분 증발을 90% 이상 차단하면서도 빗물이 스며들 때는 자연스럽게 품어안는 대지의 스펀지 갑옷이 완성됩니다. 제5단계 수분 저장 고랑과 생태적 순환 메커니즘. 첫째로 30에서 40cm 깊이의 저수고랑을 구축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무관수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자연적인 관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둔덕과 둔덕 사이와 전체 둔덕 양쪽 외곽을 따라 30에서 40cm 깊이의 깊고 견고한 고랑을 파냅니다. 이 고랑은 단순한 통로 역할로서의 의미를 넘어 배수로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랑의 깊이만큼 칩이나 우드칩으로 충분히 채워 넣은 뒤 이 고랑에 가끔씩 물을 채워주면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 증발이 원천적으로 억제되는 동시에 모세관 현상을 통한 저면관수 원리로 둔덕 내부의 통나무 저수지까지 수분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호스를 들고 매일 식재된 식물들에게 물을 줄 필요 없이 대지 스스로 아래에서 위로 수분을 끌어올리는 자생적 순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습 방지용 가변식 물고 설치입니다. 고랑의 양쪽 끝에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운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마철이나 폭우로 인해 하늘에서 비가 과도하게 쏟아질 때 둔덕 내부가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숨을 잃거나 미생물 생태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랑의 양쪽 끝단에 언제든 열고 닫을 수 있는 생명의 물골을 터놓습니다. 물이 고일 때는 과수분을 부드럽게 배출하고 가뭄이 찾아올 때는 물골을 닫아 고랑 속 수분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관행농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휴겔컬처 수직 시공의 정점입니다. 이 설계가 완료된다면 앞으로 이곳에 뿌리내릴 모든 작물과 생명들은 그 어떤 혹독한 가뭄에도 스스로 수분을 건네주는 단단한 자생력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대지의 뼈대를 세우고 생명의 저수지를 품은 아름다운 휴겔컬처 둔덕의 기초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살아 숨쉬는 휴겔컬처 둔덕 위에 여러분이 식재하고자 하는 초록의 생명들을 안전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흙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 부식되지 않은 굵은 통나무들과 우드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소기화 현상, 이 첫 해의 과도기를 지혜롭게 넘어서야 합니다. 그 길목마다 더욱 깊고 섬세한 자연농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천연 폐화석과 유황을 통한 대지의 방어벽 구축, 그리고 공생식물과 조화롭게 배치되는 모종을 심는 순간의 경이로운 식재 노하우까지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기다리는 고요한 발걸음처럼 대지의 철학이 깃든 이 초록의 여정에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흙을 사랑하고
대지의 숨결을 갈구하는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스한 동행의 손길을 더해주신다면 그것이 곧 거친 둔떡 속 잠든 생명을 깨우는 가장 찬란한 햇살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로리 1959에서 철학하는 농부였습니다.